자, 이 시간에 포트폴리오 이론, 부동산학 개론에서 투자 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포트폴리오 이론 중에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라 그럽니다. 이상적인 합리적인 방향을 프론티어라 그러죠. 이상향, 합리적인 방향, 프론티어. 가장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럽니다. 그 완벽하게 투자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를 선으로 연결해 봤더니 효율적 전선이 나오더라.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가장 이상적인 투자자들을 선으로 연결했더니 포트폴리오 하나의 효율적 전선이 나오더라. 이것을 프론티어라 그럽니다. 효율적 전선 또는 프론티어 전선, 이런 것을 효율적인 전선을 말한다. 효율적 하나의 선이죠. 자, 그래서 투자자, 각자의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중에 가장 이상적인 투자 접점을 연결하는 선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무차별 투자 곡선을 전부 분석해 보니까 가장 그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가장 최적의 투자하는 접점이 있겠죠. 그 접점을 연결하는 선이 효율적 투자 전선이 됩니다. 이것을 프론티어라 그럽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상 세로축은 기대 수익률을 말한다.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을 말해. 수익선이죠. 가로는 위험을 말한다. 위험률. 그래서 세로는 수익이고 가로는 위험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빨간 곡선의 무차별 곡선, 각자 개인의 무차별 곡선을 전부 이 중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 이 점을 계속 연결했더니 파란 선으로 효율적 프론티어 하나의 전선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 봤더니 수익률은 가장 높고 위험은 가장 낮은 지점이 최적의 투자 현황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가능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위험이 가장 낮은 지점이 최적의 투자 시점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수익률이 높고 위험률이 낮은 지점을 연결했던 선이 효율적 프론티어라 그럽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접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죠.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시험 문제용으로. 자, 효율적 효율적 전선이란 모든 개인의 무차별 투자 곡선의 접점, 가장 이상적인 접점을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수익률은 높고 그 다음에 위험률은 낮은 지점을 연결한 점을 효율적 프론티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공급곡선과 비슷하죠. 우상향하는 이유는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습니다.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효율적인 전선도, 포트폴리오의 가장 이상적인 투자 전선도 우상향한다. 그러면 수익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학의 원칙이 위험이 없는 곳에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돈을 번다는 말은 순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죠. 자, 무조건 공짜로 돈을 번다. 위험이 하나도 없고 수익률 500%다, 100%다. 그렇게 다단계 회사에서 그런 투자 설명을 하면 무조건 사기꾼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경제 원칙이라도 위험이 있어야 수익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습니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적는 거죠. 그러면 개나 소나 다 돈 벌죠. 자, 그래서 항상 경제 원칙은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다. 이게 경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효율적 전선도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위험을 다 감수해야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위험을 극복을 해야 돈을 법니다. 이게 배짱과, 그죠? 자, 결단력, 이런 것이 있어야 오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이 높으려면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게 경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 가장 이상적인 투자 전선도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상향하는 이유는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 자, 위험과 수익이 상쇄관계에 있다.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 높은 수익률은 높은 위험을
초래한다. 됐죠?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부분에서 결정된다. 이 접점에서 연결하는 선이 효율적 프로듀지, 교차한다 하면 무조건 터집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효율적 전선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부분을 연결한 선이지 교차하는 부분을 연결한 선이 아닙니다. 교차한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각자의 무차별 곡선에 가장 이상적인 투자 접점을 연결한 선이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전선이 됩니다. 접한다는 말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교차한다 하면 안 돼요.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부분을 연결한 선이 효율적 전선이 됩니다. 자, 효율적 프론티어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위험을 계속 감수해야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추가적으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이론이 나오는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말은, 자, 수익이 기준을 수익으로 잡으면 수익이 동일한 수익에서는 위험이 적은 쪽이 더 이상적인 투자가 되고, 위험을 기준으로 잡으면 위험이 동일할 때는 그나마 수익이 높은 것이 이상적인 투자자다. 기준점을 동일할 때, 기준점을 동일시할 때 가장 높은 수익률과 가장 낮은 위험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기준점이 동일한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기준점이 동일한 것을.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반드시 동일한 기준점이 나와야 돼요. 위험이 동일할 때는 최고의 수익률을 선택하는 거고,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수익이 동일해야 됩니다. 기준점이 반드시 동일해야 돼요. 그 모든 비교 대상이. 자,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 그럽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시키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을 효율적 전선이라 그럽니다. 이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이론에 의해서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익률이 높은 쪽에서는 위험이 낮은 쪽이 최적이고,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률이 높은 게 최적이 되겠죠. 수익률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게 최적이 되는 거고,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게 최적의 이상적인 프론티어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에 의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연결되는 선입니다. 반드시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부분을 연결하는 게 효율적 전선입니다. 자, 효율적 전선은 한마디로 뭐냐? 이상적인 투자를 연결한 선이다. 자,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우상향한 곡선을 띈다. 하여튼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기반에 의해서 작성할 수밖에 없다. 기준점이 동일한 가운데에서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 전선이 나온다. 반드시 무차별 곡선을 접한 부분을 연결한 선이다. 자, 이런 분야만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일 때, 투자자 위험 회피형,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한다 그러면은 보수적인 투자자를 말한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는 것은 위험을 싫어해요. 그죠? 위험을 하는 것이 공무원 스타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 보수적인 투자자일 때는요, 위험을 많이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벌어도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쟁이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월급쟁이도 공무원들은 어떤 투자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월급쟁이 눈에는 전부 사기꾼들밖에 안 보이죠. 야, 월급쟁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 뭔 돈을 쉽게 번다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으로 눈을 딱 색안경 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자, 따박따박 버는 돈이 좋지. 자, 미래에 몇백 프로 벌려고 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야, 그렇죠? 그래서 월급쟁이 투자자 딱 하면은 무슨요? 위험 회피형.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합니다. 물론 위험이 높아야 수익이 높다는 걸 아는데, 자, 성향으로 높은 위험을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낮겠죠. 수익이 낮은 쪽에서 움직이는 투자자를 보수적인 투자자, 위험 회피형이라 그럽니다. 위험 회피형은 위험, 표준편차를 말하는데, 위험이 항상 X축이죠. 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Y축을 말합니다.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귤기는 커집니다. 그래서 위험이 낮은 쪽에 있는 이 효율적 프론트에는 귤기가 아주 커요. 그죠? 급박합니다. 이 급박한다는 것은 위험을 좀만 더 높이면 수익률이 팍 올라가는 이 현상에서 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의 귤기가 아주 가파릅니다. 귤기가 커집니다. 귤기가
완만한 데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좀만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팍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0점에 가까운 위험률이 낮은 쪽에서의 수익률은 위험을 조금만 증가시키면 수익률이 완전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유형을 위험 회피형, 보수적 투자자의 프론티어라 그럽니다. 보수적 투자자, 위험 회피형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로 가야 돼요. 가파르다. 수익률의 증가가 훨씬 큽니다. 위험보다. 자, 그런데 위험 추구형은요. 자, 투자자, 위험 추구형은 공격적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요. 이미 위험을 다 감수했어요. 위험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위험이 반영이 되면 자 수익률이 둔화가 됩니다. 위험을 아무리 높여도 그 위험만큼 수익이 높아가질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기대의 수익률이 둔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다 해서 수익이 많이 버냐? 안 된다 이겁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한 것이 위험을 아무리 많이 자기가 위험을 배짱으로 한다라도 수익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부도날 위험만 더 크죠. 자,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 그러면은 한 키를 보는 투자자, 자, 다단계업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투자자의 위험 추구형,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이미 많이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높아지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 위험 추구형은 위험 X축과 기대의 수익률 Y축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의 무차별 구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너무 많이 감수하고 있으니까 수익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 그렇죠? 부도날 위험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다단계 업자들의 성향은 위험을 너무 많이 추구합니다. 수익이 많이 높아질 줄 알고. 근데 수익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상향하지만 우상향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일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에 수익률이 둔화가 된다. 어느 시점에서 공격적 투자자 시점에서. 그래서 월급쟁이가 그나마 인기가 많다 그럽니다. 그렇죠? 부도날 염려는 없죠. 돈을 조금만 벌어도 그게 좋죠. 말년에. 자, 그래서 투자자의 위험 추구형 하면은 다단계 업자, 한 키를 보는 사람, 한 키를 보는 사람들은 부모들이 항상 며느리 삼고 사이 삼기가 불안하죠.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투자자의 위험 추구형은 항상 위험이 이미 많이 내재가 돼 있다. 그래서 수익이 급박하게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이렇게 유추를 해야 됩니다. 공격적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기울기가 커진다고 하면 안 돼요. 기울기가 커진다는 것은 월급쟁이들 위험을 회피형, 위험 회피형,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조금만 위험을 감수해도 수익이 팍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아주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투자자의 위험 회피형은 보수적인 투자자인데 보수적인 투자자는 무차별 투자 곡선의 기울기는 커진다. 기울기는 커집니다. 하지만 공격적 투자자, 위험 추구형은 이미 위험을 다 감수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완만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익에 대한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자, 투자자의 무차별 기울기가 커진다, 가파르다. 그러면은 보수적인 투자자,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추구한다 그러죠. 위험 추구형, 공격적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위험 회피형, 보수적인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커진다. 자,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심화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론에 평균 분산 지배원리가 있습니다. 자, 평균 분산 지배원리는 조금 전에 했죠.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원리를 근거로 효율적 전선이 그려집니다. 왜? 기준점을 동일해야 어느 것이 우월하다는 것을 판명할 수 있죠. 이게 기준점이 다른 투자자는 평균 분산 지배원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모든 투자 성향을 평균 분산 지배원리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모든 투자 성향을 평균 분산 지배원리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평균 분산 지배원리로 결정하려면 기준점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동일한 것에 한해서 위험이 낮은 것이 좋은 투자자다. 위험이 동일한 가운데서 수익이 높은 것이 좋은 투자자라고 결정하는 것이
평균 분산 지배원리입니다. 모든 투자 성향을 평균 분산 지배원리로 결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원리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기대 수익률의 평균하면은 수익을 말합니다. 분산하면 위험을 말해요. 이게 평균하면 수익, 분산하면 위험, 이걸 말합니다.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비교 기준이 같을 때만 자산의 우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이 다른 투자자는 자산의 우열을 정할 수 없습니다. 비교 기준이 같을 때만 자산의 우열을 정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투자 유형을 평균 분산 지배원리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쪽으로 투자합니다. 자, 그리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곳으로 투자를 합니다. 자, 평균 분산 지배원리.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은 같은 경우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A 투자안이 선호된다. 자, 이게 시험 문제죠. 평균 분산 지배원리는 기준이 같아야 평균 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우위를 결정하는데,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같으니까 평균 분산 지배원리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라는 용어가 나오면 위험을 말합니다. 위험이 더 크면 투자를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더 위험이 크다고 그랬습니까? 자,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위험이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B를 안 해야겠죠. A로 합니다. 그래서 A 투자안이 선호된다. 알겠죠? 자, 표준 편차라는 말이 나오면 위험이라는 말입니다. B 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그러면 A를 선택해야죠.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적은 쪽으로 투자하는 게 평균 분산 지배원리입니다. 자, 평균 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할 수 없을 때는 변동계수를 활용해서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답니다. 평균 분산 지배원리가 투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투자 성향의 기준점이 다를 때는 변동계수, 변이계수를 활용해서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안을 평균 분산 지배원리로 결정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준점이 같을 때만 자산의 우열을 판단한다. 평균 분산 지배원리를 근거로 작성되는 것이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이론을 마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가장 중요한 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의해서 작성된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를 구별하는 방법. 자, 이것을 열심히 숙달하시면 됩니다. 자, 체계적 위험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극복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은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방향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은 자, 포트폴리오를 아주 다른 수익률이 다른 방향으로 최적화해서 나타나는 계수가 마이너스 1, 포트폴리오를 아주 구성을 잘했죠. 분산 효과가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지 분산 효과가 크다고 해서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인다. 플러스 1은 자, 분산 효과가 없는 투자자다. 마이너스 1은 분산 효과가 아주 큰 투자자다. 그런다고 해서 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원리는 기준점이 같을 때 적용되는 이론으로서 투자의 우열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연결한 선이 효율적 전선이다.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위험을 추구하면 수익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위험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수익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회피형, 위험 회피형, 보수적인 투자자는 자, 무차별 곡선이 가파르고, 공격적인 투자자, 위험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이 완만합니다. 위험을 추구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수익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이론을 반드시 숙지하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에 틀릴 리가 없습니다. 이상 포트폴리오 강의를 마칩니다.